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서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책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책을 보는 것보다 책을 사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다른 거 사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옷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프가 사준 대로 그냥 있는데, 책은 뭐 책 쇼핑 중독? 이를 할 정도로 책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에 주로 사거든요. 교보문고 데이터를 봤더니 제가 한 달 평균 독서 구입량이 39.3권이네요. 예. 물론 이 책을 다 읽진 않습니다. 보통 발췌도까지 하면 3분의 2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읽는 책은 뭐하냐? 움베르토 에코의 반서적 개념을 좀 좋아합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 서재에 내가 읽었던 책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서재에 가겠냐, 내 서재에 내가 안 읽은 책이 있어야 서재 갈 맛이 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를 하다가 막히거나 아니면 심심할 때 제가 이렇게 쇼핑했던 그러나 안 읽었던 책 목록을 쭉 보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가끔 행복할 때도 있어요. 야, 어떤 책을 읽을까?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왔던 돈들 이렇게 책 사는 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조금 제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벨 10,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지금 책을 좀 많이 사시는 분들 최고 등급이 레벨 10인데, 그 레벨 10인 사람과 저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신간 선호도를 보면은 레벨 10이신 분들의 신간 선호도가 46% 평균이, 저는 86%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어떻게 사냐면 99.9%가 노피션인데, 대부분 신간을 사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느는 게 하나 생겼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을 읽지 않고 이 신간이 좋으냐 안 좋으냐, 픽션은 모르겠습니다. 이 노피션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성공안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돈 쓰고 내가 시간을 쓰는데 신간을 샀어. 이 신간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전이잖아요. 샀는데 별로야. 그러면 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느는 건 무엇이다? 책을 보는 성공안.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선별하는 알고리즘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실패 확률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명저를 구입할 확률이 높은 알고리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 이런 책은 망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명저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 영양의 비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책은 프레드 프로벤자라는 세계적 영양학자가 자신의 45년간의 연구를 집대성 10년에 걸쳐서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영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의 식습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 플러스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그런 책이고요. 더 나아가서 먹는 거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먹고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우리죠. 모든 생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먹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먹히죠. 우리가 대부분 죽으면 우리 미생물한테 먹히니까. 그렇죠? 그런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그 질문에 이 세계적인 석학이 답변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거의 최고 수준의 건강 책이면서 더 나아가서 먹고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철학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원서를 다 읽진 않는데, 원서를 이렇게 다 읽었거든요. 원서를 같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독을 꼭 해야 될 때, 재독을 해야 되지만 뭔가 이 문장 표현이 되게 좋다. 이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과학자인데 불구하고, 이제 이분 그 에필로그 보면 이분이 읽었던 책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되게 재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책을 가끔 되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세요. 과학적인데. 또 철학적인 개념도 가끔 들어가다 보니까 문장이 되게 멋있는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영어 공부도 할 겸 같이 읽었는데, 간만에 독서의 희열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책이 바로 이 영양의 비밀입니다. 이런 논피션은 또 항상 말씀드리죠, 저자가 중요하다고. 이제 앞부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프로벤자는 유타 주립대학의 행동생태학과 명예 교수이다. 프로벤자 교수는 이 대학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연구진을 이끌고 학습이 먹이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이 퇴원과 식물을 초식동물이나 인간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이 연구는 화학 생태학, 반추동물 영양학, 인체 영양학, 그리고 생체 심리학, 동물복지, 보건 생태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EBS 다큐 프라임 맛의 배신에 출연해 평생에 걸쳐 영양 섭취와 동물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알려주고 음식 중독과 같은 섭식 장애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프로벤자 교수가 연구, 강의, 멘토링 등을 통해 받은 많은 상들은 75명이 넘는 대학원생, 박사 졸업생, 방문 과학자들과의 직업적, 개인적 관계를 통해 얻은 창의성의 산물이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과학 저널과 단행본 등 250권이 넘는 출판물을 저술했으며 400회 이상 컨퍼런스의 초청 연사로 초대되었다. 프로벤자 교수의 평생 연구에 집약된 신간 영양의 비밀은 동물의 먹이 활동 속에서 영양학적 지혜를 재발견하여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왜곡된 사회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고자 한다. 1999년 그가 암 진단을 받은 해에 나온 이 책의 초고는 20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노 교수의 깊은 애정과 평생 연구가 집약된 이 책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학계, 기업계, 정치계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전달하는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감히 말하건대 내가 먹고 사는 생명이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식습관의 인식, 또 식습관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철학적 의미, 존재력적 질문의 답변,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정말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담겨진 책입니다. 이 교수가 45년의 자기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이 대중들한테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나셨을까. 그런데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이제 중간에 또 아프셔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걸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영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식습관과 관련해서 좀 그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균적인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과학자의 발견과 그에 근거한 처방은 전체 속의 평균적인 개체의 토대를 둔다. 그러면 언론은 평균적인 인간에 대한 과학자의 최신 처방을 기사화한다. 다음에는 기업이 그 처방에 근거해 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개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평균적인 인간도 없다. 이게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데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활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많은 조언들이 있는데, 그 조언들이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학은 평균적인 인간, 집단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차가 별로 없다 한다면 이런 집단 평균에 대한 조언이 상당히 훌륭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책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생맥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어떤 유전자 변이 측면에서, 그 다음에 후성 유전체 부분에서, 장내 미생물 그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 삶의 환경의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개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오트밀 실험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소화액에 포함된 펩신과 염산이 개인차가 10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식습관과 관련된 건강 조언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칼슘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어떤 건강한 남성이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222mg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18mg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타민 A, C, D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만약 우리가 우리 몸속을 볼 수 있다면 각자의 형태와 기능이 얼마나 다른지 깜짝 놀랄 것이다. 사람마다 귀와 코와 입이 다르게 생겼듯이 우리 위장은 크기도 형태도 윤곽도 다 다르다. 우리의 안에, 겉에만 아니라 우리 안도 다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윌리엄스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내적 차이가 신진대사의 식욕, 쾌락과 성욕은 물론 감정적, 심리적 편안함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선,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생식선, 뇌하수체와 연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카페인이든 커피를 마신다고 잠이 안 오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카페인의 영향은 개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몇몇 사람의 주장을 예로 든다. 이는 개인에 따라 필요한 양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주장이다. 알코올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처럼 중독이 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몸이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배분하는 방식이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게놈, 단백질 수준에서 얼마나 사람이 다른지, 후손 유전체에서 이 DNA가 환경에 반응한 메커니즘이 얼마나 또 다른지, 장내 미생물은 또 얼마나 다양하며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다른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개인의 총합이라는 것은 도표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전자 플러스 환경 플러스 유기체, 이게 장내 미생물이에요. 플러스 우연, 이 총합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작가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무엇이냐면, 각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건강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맹신하면 안 된다. 이 건강 처방은 진짜 철저하게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처한 상황과 맥락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과학적 조언이 그나마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그 조언이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최적화된 어떤 식습관이나 건강 조언을 어떻게 구축할 수가 있을까? 프레더 프로벤자 교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어떤 얘기 해주시냐면 몸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인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저는 워낙 우리가 그 식습관에 있어서 좀 비만도 많고 또 식습관에 관련된 질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를 통제를 좀 못하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걸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어떤 먹는 거에 대한 그렇게 신뢰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책 읽어보시면 우리 몸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카 피드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어떤 영양소를 더 먹고, 부족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넉넉한 영양소를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몸 자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 매우 잘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트륨에 대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트륨은 되게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 연구를 보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트륨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45개 학술단체가 50년에 걸쳐 내놓은 연구 결과와 맞지 않는다. 그들의 결론은 사람들이 재현 가능한 좁은 범주, 즉 하루 2600에서 4800mg의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범주는 식품 공급자와 무관하게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나트륨 섭취의 생리적 조절 인자에 부합되고 대중 정책의 개입으로 수정될 수 없다. 이런 연구는 사람의 나트륨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은 생리학이지 대중보건 정책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거 염소부터 양, 쥐 이런 실험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동물인데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알아서 부족한 건 먹고, 내가 과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도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과 피드백, 이 메커니즘이 하는 것은 우리가 미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기, 우리의 세포 단위에서 평가를 해요.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이건 부족하다, 이건 넘친다 라는 것들을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대사회에 와서 비만이나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오는 질병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식품업계가 만드는 가공식품이 우리 몸의 지혜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고에너지의 고에너지나 아니면 설탕, 단 걸 좋아하는데 우리 몸의 어떤 자기 조절 메커니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몸의 지혜는 있지만 그 지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식품업계가 만드는 맛있는 가공식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고에너지 식품과 이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지혜를 교란시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기 너무 강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식품업계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구 중에 일반 어린아이들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음식을 고르는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되게 놀라워요. 우리가 만약에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선택안이 많이 있었으면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부족한 것들 채울 수 있고 넘치는 것들 먹지 않을 수 있는 몸의 지혜가 있는데, 이렇게 식품업계, 우리 마트에 있는 많은 이런 가공식품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습관이 있어서 이런 가공식품들을 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가공식품을 피했을 때에 우리 몸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나의 최적화된 섭식, 식습관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좀 배웠던 건 무엇이냐면 음식의 조화의 식단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완전히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것은 이 자연이 풀어놨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이 문화의 식습관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장기간 연구한 거예요. 내용을 읽어드리면, 끼니마다 똑같은 식단을 선택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 무려 15가지 패턴이 제시되었고, 흔히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과일과 달걀, 육류를 곁들인 시리얼과 우유조차 대표적인 식단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입맛이 수시로 예측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괴상한 음식의 조합이 등장하곤 했다. 예를 들면 아침으로 오렌지 주스와 간을 먹고 저녁에는 달걀 몇 개와 바나나, 우유를 선택하는 식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하듯이 어쨌건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얘기했던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아이들이 선택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똑같은 식단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먹을 때 아이들이 먹는 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외부에서 습관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둬봤더니 아이들마다 거의 패턴이 없는 수준이에요. 똑같은 패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같은 사람은 없다 라는 거. 두 번째가 몸의 지혜라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냐면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먹지 않는다면 내가 이건 충분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를 어린 아이들이 몸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듣도 보지 못한 조합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왜 음식을 조합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제 메커니즘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결론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맛이 좋고 건강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포만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거든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조화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먹는 풀이 50가지라고 합니다. 다양해요. 그게 이 초식동물한테 맛도 좋고 또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예, 우리는 대부분 마트에서 무언가를 사죠. 먹는 걸 사죠. 자, 마트는 어떻죠? 가공식품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그 한정된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그 간편식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 좋지 않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의 어떤 먹는 것의 행복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 특히 다이어트 관점에서도 한 종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은 걸 배웠지만 이 세 가지. 평균적인 인간은 없다. 모든 개체는 다양하다. 두 번째, 몸은 지혜가 있다. 몸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조화의 식단을 추구하자. 그거 외에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면, 쭉 한번 읽어 드리면 이겁니다. 뭐 식물, 동물, 인간의 섭취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현재 식품들의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과식의 이유와 문제점, 살충제, 제초제가 생물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평균적인 식단이 아니라 사람마다 맞춤형 식단이 필요한 이유, 다이어트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입맛에 대한 과학적 고찰, 장기 이식을 하면 입맛이 바뀌는 이유. 재밌습니다. 영양소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음식 혐오에 대한 이해, 가공식품이 식습관에 정말 안 좋은 이유, 정기적 영양제, 보충제 섭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 면역에 대한 이해, 식습관과 행동경제학,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명상, 간헐적 단식의 중요성, 식습관과 비만 그리고 행복, 미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러 중독의 원리와 극복 방법, 건강 권위자들의 헛소리를 판별하는 방법, 플라시보와 노세보 효과, 건강 연구들의 문제점과 그 의의, 자연과 조화롭게 인생을 사는 법 등등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 또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특히나 최근에 나온 많은 연구들이, 예전에 유전자가 훨씬 더 강세였지만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바뀌기 시작했죠. 식습관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생명체로서 우리 존재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고 있는가, 그리고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연이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행복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 더 나아가서 먹는 것에 대한 철학적 의미까지 한 큐에 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